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옛 전통과 예절, 성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 중에서도 바른 말씨와 맵씨가 있는 말이 있다고 하죠.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높임말, 반높임말, 보통말, 반낮춤말, 낮춤말, 절충식말, 사무적인 말, 그리고 정겨운 말 등을 사용하는데요. 그 사용 말씨는 어떠하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따라서 무엇보다 예절을 강조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말씨가 상대방의 기분을 좌우하고 예절의 척도가 된다고도 합니다. 예절의 실제는 마음속에 있고 그 예절의 마음을 상대편에게 인식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의미가 담긴 소리이기 때문에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은 올바른 말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소리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스스로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내는 표현을 언어 예절이라고 한답니다. 먼저 말의 맵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편이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하고 즐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표준말을 해야겠죠. 또 외래어나 전문 용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고운 말을 골라서 써야 하고요. 표정을 온화하게 해서 말하는 게 좋답니다. 또 조용하면서도 알아듣기 좋게 말하고요. 상대편이 이해하기 좋게 말한답니다. 다음은 바른 말씨와 어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화 상대에 따라 높임말과 낮춤말을 가려서 써야 하는데요. 윗어른에게 말씀을 여쭐 때는 높임말로 하고요.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낮춤말로 한다는 건 다 아시죠? 여기에서 말한 말씀을 여쭐 때는 높임말이고 말할 때는 낮춤말이라는 거죠. 높임말과 낮춤말은 말씨와 어휘를 어떻게 골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임말씨로는 뭐뭐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른에 대한 시, 세, 셔가 중간에 끼어서 존댓말이 되는데요. 하시었다, 하세요와 같은 것이랍니다. 반높임말씨는 뭐뭐 하오. 말의 끝맺음이 오나 요로 끝나는 말이죠. 이것은 존댓말이 아니고 보통 말씨나 낮춤 말씨를 써야 할 상대지만 잘 아는 사이가 아닐 때 쓰는 말이랍니다. 이렇게 해요, 저리 가요와 같은 것이 되겠죠. 다음 보통 말씨로는 뭐뭐 하게. 친구간이나 아랫사람이라도 대접해서 말하려면 보통 말씨를 쓰는데요. 말의 끝맺음이 개나 나로 끝난다고 하죠. 여보게, 그렇게 하게, 자네 어떻게 왔나와 같은 것이 보통 말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반낮춤 말씨는 뭐뭐 해. 그러니까 낮춤 말씨를 써야 할 상대지만 그렇게 하기가 거북하면 반낮춤 말씨를 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반말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해, 언제 왔어와 같은 것이 반낮춤 말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낮춤 말씨는 뭐뭐 해라. 흔히 잘 아는 아랫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말인데요. 소위 이것을 해라, 언제 왔니와 같은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절충식 말씨인데요. 이건 뭐뭐 하시게. 이건 보통 말씨를 써야 할 상대를 높여서 대접하기 위해 높임 말씨를 시, 셔를 끼워 쓰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시게, 어디서 오셨나와 같은 것이 절충식 말씨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사무적 말씨. 이건 말의 끝이 다와 까로 끝나는 말로 직장이나 단체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무적 말씨라고 한답니다. 다음으로 정겨운 말씨인데요. 이 말씨는 앞에 말한 사무적 말씨와 반대되는 말씨로서 말 끝이 요로 끝나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언제 오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다음 존대어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존대어휘란 같은 말이라도 명사나 동사에 우더러내게 쓰는 어휘가 따로 있음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말씨는 말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고 어휘는 명사와 동사에 관한 것이죠.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밥 먹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의 것은 존대어휘를 써서 한 말이고요. 뒤의 것은 보통 어휘로 말한 것이죠. 진지와 밥, 잡수시다와 먹다는 같은 말이지만 언어 예절을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존대어휘를 예시로 한번 몇 가지라도 들어볼까요? 먼저 말하는 게 보통 어휘이고 뒤의 것이 존대어휘인데요. 예를 들면 밥과 진지, 그 다음 먹다와 잡수시다, 주다와 드리다, 말과 말씀, 말하다와 여쭙다, 혼이나 야당, 꾸중을 걱정으로, 죽다를 돌아가시다로, 자다를 주무시다, 골래다를 화내시다, 성질을 성품, 젖사람을 저분, 보다를 뵙다, 데리고를 모시고, 있다를 계시다, 이, 가 이런 걸 깼어, 집을 댁,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말씨와 어휘의 실제 응용을 한번 볼까요? 어른에게는 높임말씨와 존대어휘로 말하는데요. 선생님 진지 잡수세요. 또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말할 때는 아버지를 낮춰야겠죠. 할아버지, 애비는 밥 먹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는 밥 먹었어요. 이런 경우죠. 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말할 때는 모두 높인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잠이 드셨어요. 아버지께서도 주무시지요. 다음으로 아랫사람에게 위더런을 말할 때는 아랫사람은 낮추고 우더런은 높여야겠죠. 얘야, 선생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니?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들을 말할 때는 모두 낮춰야겠죠. 아무개야, 네 애비 언제 온다고 하더냐? 이렇게 말해야겠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대화의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 바른말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지만 헷갈리는 바른말씨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꼭 알아두셔야겠죠. 여름철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